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기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논문 하나를 읽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만 치료 약물 다이어트 약이 얼마나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나인데 최대 감량이 얼마이고 그 최대 감량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를 논문에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이어트 약과 비만 치료 약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결국 세계 비만협회 교육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이제 온라인 교육도 이수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삭센다를 치료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이 결국에는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몸이 체중이 감량이 되면 체중이 빠지면 빠질수록 내 몸은 저항을 해요. 결국 그 호르몬이 변화가 하고 신경절단 물질이 변화를 하면서 점점 다시 식욕을 돋구고 내 몸을 원상복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좀 억제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체중이 감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체중이 아닌 저는 이제 90kg 후반대가 제 몸무게 세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거기로 가려는 그 저항을 좀 눌러주기 위해서도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사용이 필요하고 심지어 세계 비만협회에서는 라이프롱 트리트먼트, 라이프롱 메디케이션 평생 치료를 받으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약물 치료를 중단을 하고 있을 때 내 몸은 다시 또 원상 복귀가 되려고 하고 약물 치료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삭센다를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체중이 감량이 되면은 삭센다의 그 성분이 우리 몸에서도 나오는데 그 성분이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면서 포만감도 덜 느끼게 되고 점점 더 달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찾게 되는데 그거를 대신 공급해 줌으로써 내가 원래 체중으로 복귀되려는 그 현상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치료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어떤 약물이 최고의 약물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진료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일 체중 감량이 많이 일어나는 약, 제일 부작용이 적은 약 이런 약들은 다 나와는 있어요. 하지만 개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고 물론 환자의 선호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장기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내 몸의 그런 위험 요인, 가족력 아니면 혈액 검사상의 위험 요인 그리고 내가 좀 예민한 부분 예를 들어 수면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은 기분 장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 본인에 대한 최고의 약물은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라는 게 있는 약물이라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부작용이 어떤 것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약물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물은 없거든요. 타이레놀마저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작용이 있지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약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약물들이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약이 나에게 제일 좋겠다. 체중이 제일 많이 빠진대. 부작용이 제일 적대. 라고 해서 그 약을 고르기보다는 오셔서 내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왔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갈게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좀 재미있어서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학회 때 다른 교수님께서 한 장 페이지 정도로 말씀을 하셨던 건데 되게 얇은 논문일 줄 알았는데 좀 두껍더라고요. 근데 비만의 치료 기전 효과 비교 이런 게 다 담겨 있어서 식이요법에 대한 효과 분석 다 담겨 있어요. 운동이랑. 그래서 재밌게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 비만 치료 약물, 다이어트 약물 효과 비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단기적인 요법의 약물은 고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FDA에서 승인을 받고 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전부 판매가 곧 될 5가지 약물, 제니칼, 그리고 큐시미아, 콘트라브, 삭센다, 그리고 벨빅. 까먹었네요.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효과나 각각의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남겼던 영상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모든 약물들을 52주 사용한 연구에서 바탕이 된 내용이에요. 52주 동안 사용했던 환자들을 분석을 해서 최대 감량이 언제쯤 일어나는지, 몇 킬로 정도 나타나는지, 그리고 중간에 탈락률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제가 먼저 표로 보여드리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최고 감량이라는 것 자체가 나타나는 시기가 또 이제 같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제 플라시보를 고려하지 않은 최고 체중 감량이고, 보면 플라시보도 어느 정도 체중 감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니칼, 올리스텍 같은 경우는 최대 감량이 6.65kg입니다. 6.65kg이고 그것이 나타나는 데까지는 60주가 걸려요. 60주에 6.65kg이 나타나고, 그리고 벨빅, 로카세리는 54주, 그리고 최고 체중 감량은 5.39kg입니다. 그리고 콘트라브는 13.2kg, 67주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큐시미아는 15.6kg, 59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삭센다는 7.68kg, 그리고 65주에 나타나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 최대 감량이 생각보다 길어요. 생각보다 되게 뒤에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게 그래프에서도 나오는데요. 초기 체중이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초기에 좀 많이 빠지고, 근데 그 이후에도 아주 조금씩 체중 감량이 있다는 건데, 초기 체중의 감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것이 50% 감량입니다. 50% 감량이 사실 만일 이렇게 그냥 쭉 직선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최대 감량 기간이 반이어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반보다 앞입니다. 사실 제니칼은 아니에요. 제니칼은 반보다 이제 뒤에요. 그래서 60주가 최대 감량까지 걸리는 기간인데, 최대 감량의 50%에 도달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대 감량이, 사실 여기서는 10kg에 거의 다 못 미치지만 어쨌든 10kg면은 5kg가 빠지는데 걸린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가 35.4주, 그리고 벨빅은 19.3주. 콘트라브는 35.2주, 큐시미아는 29.8주, 그리고 삭센다는 12.7주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량이 빠른 애들이 삭센다랑 벨빅이 되겠죠. 초기 체중 감량이. 근데 이거에 같이 꼭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탈락률입니다. 탈락률이라는 게 뭐냐면, 치료를 받으러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연구를 하는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사실 이게 결국 본인에게 효과가 없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게 높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콘트라브, 그 다음에 벨빅, 그 다음에 큐시미아, 제니칼, 삭센다입니다. 그래서 삭센다가 붐이 좀 이룰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초기 체중 감량이 뛰어나서 그만큼 탈락률이 낮아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탈락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사실 논문이 중요하고 연구, 근거 중심이 중요한 게, 내가 치료하는 방식이 대부분은 옳다라고 느끼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계속 그런 환자들이 오고 따라주니까. 근데 실제로 안 오는 환자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안 오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안 오게 되는 거니까, 한 개인이 어떤 치료 방법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필요한 거고, 말씀드렸듯이 탈락률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천천히 장기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걸,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할 때부터 초기부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실제로 관찰을 한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도출을 한 건데, 그래서 체중 재증가가 또 약물을 중단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데, 재증가가 약물별로 또 좀 상이합니다. 1년에 얼마씩 체중이 재증가하는지를 높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큐시미아,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효가 워낙 다 다르고, 약효가 나타내는 기전도 그렇지만 체중 감량과 재증가, 그리고 부작용 정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약물만 고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약물을 고르러 오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 달 써서 효과 있고 없고를 느끼실 수 있는 약물들이 조금 아닙니다. 예전에는 딱 하루 먹으면 막 아디팩스 저도 먹어봤거든요. 눈사람 약 팍팍팍팍팍 막 심장 뛰고 바로 입맛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약물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들이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지금 치료를 받으면서도 얘가 저를 살을 빠지게 해준다기보다도 살을 제가 빼는데 그게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효과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가 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때 나의 그런 시스템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셔서 조금은 그런 그 과거의 그런 다이어트 약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내가 했던 다이어트의 효과 그런 거보다도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꾸준히 길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가 살을 빼준다기보다도 내가 살을 빼는데 다시 한번 그 내 몸이 저항하려는 그 과정을 막아주기 위한 거라 살이 더 이상 급격하게 빠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결국 저는 의사의 길과는 조금은 멀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비만에 관해서 그리고 만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그 당뇨병에 관해서는 정말 꾸준히 치열하게 공부는 할 거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함께 건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혹시라도 사연 보내주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다닥이윤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앞으로 같이 함께 건강해지실 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비우기 모임 했던 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유튜브와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비만 자조 모임 공지를 할 거니까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네.